네, 떴습니다. 떠평 시작하는데요. 두 개의 의견을 떴는데 하나는 영국은 역대 왕들을 부를 때 왕의 특성을 함께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래놓고 예를 드는데 사자왕 리처드, 우리도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부르자 하면서 제안을 했네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군부 대통령 전두환, IMF 대통령 김영삼, 매국 대통령 김대중, 친북 대통령 노무현, 망국 대통령 문재인. 야, 참 네이밍도 잘 갖다 짓네요.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되게 가죠. 대통령 뭐 다 아시죠. 오죽하면 문죄양입니까? 문재양, 뭐 문재인, 뭐 별 이름들을 다 붙이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여기 부국 대통령이라는데 왜 부자가 됐나? 우리나라를 5천년 역사의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걸 또 제가 떴는데 8.3 조치, 요 글을 읽고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대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 10위가 된 거는 요 조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부동산이 아니라 조종사채죠. 조종사채.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1973년 대한민국 재벌의 탄생. 73년은 1차 오일 쇼크로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멈췄던 해이다. 승승장구하던 미국, 일본, 북유럽 국가들은 73년 기점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1973년을 기점으로 계열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1972년 8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사채 동결 조치 때문이다. 믿기진 않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기업 현대와 삼성과 LG 같은 기업도 그 당시에 모두 사채 빚에 허덕이며 밤마다 부도를 걱정하면서 회사를 운영해야 했다. 은행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엔 국민들은 저축을 할 여유가 없으니 은행엔 돈이 없고 대부분의 돈은 일제 시절부터 어둠의 방법으로 돈을 끌어모은 사채업자들이 대한민국의 돈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이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당시에 사채에 대한 규제도 없었으니 이자는 매우 비쌌고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꼴이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조직폭력배는 물론 유력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채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 72년 8월 3일 전격적인 사채 동결 조치를 발표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사채업자에게 빚졌던 계약 관계를 모두 무효! 로 만든 것이다. 이는 분명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치였다. 사채업자들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하지만 사채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은 독재라며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했고 사채업자들의 저항도 극심했다. 그들과 연결된 정치인, 조직폭력배도 같이 합세하여 대한민국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혼돈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72년 10월 유신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17일 국회 해산 및 헌법을 정지시키고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 72년 12월 27일 국민 투표를 통해 91.5%의 지지로 제3공화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신시대가 시작된다. 그 결과 지하에 숨어있던 돈은 은행으로 들어갔고 기업들의 자본 시정을 통한 자금 조달은 71년 39억 원에서 73년 545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73년 1분기 GN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채업자들에게 은행에 돈을 넣고 기업에 투자하면 돈의 출처를 묻지 않을 것이며 세금도 감면해 줄 것이라고 했고 기업들에게는 최대한 더 많은 자회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그때 구성된 것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끈 30대 그룹이다. 대한민국 재벌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비정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꽃은 이렇게 피었다.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경제는 발전시켰지만 독재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모순이다. 독재가 아니었다면 사채업자들을 막을 수도 비정상적인 경제 조치도 취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사회를 뒤집고 그로 인해 피를 흘렸고 발전했다. 단순하게 잘한 것, 못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말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는 사채 동결, 유신 독재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 모든 비판을 감수하고 독단적으로 나라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그리고 현재 부국강병을 이룬 대한민국이 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 결과만 있을 뿐이다. 혼란의 시대를 겪었고 찬란하게 성장했다.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은 다수의 군중들이 아니라 소수의 천재들이다. 연료가 없는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걸어야 움직이는 것이다. 한국이 이뤄낸 경제발전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며 한국인들이 뛰어나서도 아니다. 소수의 천재들이 있었고 그들을 지휘한 지도자가 있었을 뿐이다. 한국의 기적은 경제발전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존재이다. 그러한 천재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기적 같은 부국강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좌빨이 대깨문 놈들아 돌아보라. 지금 세월의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들을 보릿고개를 지나온 60, 70대여 지금 이게 나라라고 살고 싶은가? 야 미처 몰랐는데요. 일리가 있네요. 이 글을 쓰신 분 경의를 표합니다. 딱 100% 인정합니다. 네. 비정상적인 방법이 그때는 필요했던 건데 그거를 천재 그리고 용단 있는 앞을 내려다본 해안이 있는 지도자 박정희가 있었기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결단 진짜 제2의 박정희 발끝만 치밀어도 때려갈 사람 안 나타나나. 저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산화시키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업화 민주화에 달성했던 우리나라를 비정상적을 방법으로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뒤집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제2의 박정희를 기다립니다. 윤석열이 한 10% 정도 할 수 있을까? 기대 한번 해보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할 수 있을까? 네, 이 둘이 합치면 7, 80% 될 것 같은데 기다려보죠.